소방장 승진 시험은 장은 그런대로 교나 위보다 좀 쉽다는 거. 자, 1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1번 화재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재는 소실 정도에 따라서 전소, 반소, 부분소 화재로 나눈다.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죠. 답은 2번이거든요. 화재의 원인에 따른 분류 중 자연 발현은 산화, 약품 혼합, 마찰, 부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주의로 인해서 자연 발현이 일어난다. 아니죠. 약품 혼합 같은 거, 산화가 먼저 산소와 화합해서 그 주위의 뜨거운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주로 일어나죠. 자연 발화는 약품 혼합보다도 산화가 제일 잘 일어납니다. 제일 흔하고 제일 잘 일어나는 게 산화예요. 산소와 화합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찰도 물론 일어나고요. 이제 부주의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 쉬운 겁니다. 교가 아니고 장이니까 이 정도는 빨리 찾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잘 안 보이죠. 단어가 끼어 있으니까 부주의가. 2번 화재의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키워드 적어놨어요. 복도하게 되면은 프레임오버죠. 미국의 그 모 호텔에서 그 복도에 불을 질러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프레임오버. 그래서 단어가 생겨난 거죠. 후레쇼바는 뭐죠? 니은번에 후레쇼바는 갑자기 일순간에 이런 게 키워드가 되죠. 니은번.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임용 때 다 했기 때문에 키워드만 그래서 적어놨어요. 로로바는 이제 복도, 천장 이런 게 이제 프레임오버가 키워드가 복도고, 로로바도 복도란 단어가 나와요. 천정 상부에서 복도 또는 외부로 롤 하듯이 천정에 그 가연성 가스, 즉 일산화탄소가 가연성 가스잖아요. 불이 붙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로 불 붙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키워드는 천장이 되고, 로로바는 기억번은 프레임오버고 복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니은번은 복도에서 실험한 겁니다. 니은번은 일순간이란 단어가 들어서 후레쇼바고, 디귿번은 천장이란 단어가 하니까 롤오버가 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1번, 2번은 임용 때 임용하는 분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승진이잖아요. 그리고 교도 아니고 장이잖아요. 재사고 발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하인리하고 프랭크버드가 있는데 교에서도 나온 거거든요. 하버드예요. 하인리는 최초 도미노 이론이죠. 최초. 프랭크버드는 최신 도미노 이론이죠. 프랭크버드. 최신 도미노 이론.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미노 이론이 있었고요. 프랭크버드 다음에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도미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 하 어디 있죠? 버드. 그래서 하가 먼저 나오니까 최초고 버드는 최신이 됩니다. 여기에 5단계가 있죠. 5단계가 이제 이거 제기, 직사, 재 혹은 상, 해. 이 5번째죠. 4번째도 사고고요. 5번째는 재해, 상해 같은 말입니다. 재해, 상해, 사고, 직접적 원인, 기본 원인, 제어 부족. 하인리 암기법이 뭐였죠? 하인리가 하인리 암기법이 생각 안 나네. 프랭크버드는 제기직사하고 제어 부족, 통제 부족이죠. 기본 원인을 기원이라고 하죠. 기본 원인. 직접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죠. 직접 원인. 요게 이제 불안전한 상태라고도 하죠. 불안전. 그래서 3번 요거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기직사. 제기랄 직사했네. 누가? 새가 떨어졌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하인리는 암기법 위에 생각이 안 나지요. 하인리는
프랭크버드는 아까 교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기법이 생각나는데 하인리는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쉬운데 조금 이따 생각날라나요? 저는 이제 바로 안 나면은 금방 한 1분 안으로 나긴 나던데 일단 책에 보면 있어요. 기본서나 다 연놨습니다. 뭐죠? 그거 기본서나 단고나에 다 연놨어요. 해설에 단고나 기본서 페이지 다 연놨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인데요. 프랭크버드는 이론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직접적인 원인, 요거 직접적인 원인이 사고 직전이잖아요. 요걸 제거하면은 사고는 안 일어난다. 그러면 재해가 안 생긴다. 그거는 프랭크버드가 아니고 요거는 하인리가 주장했던 거예요. 하인리. 프랭크버드는 직접적인 원인만은 안 되고 기본 원인까지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은 임용해서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고 우리 그거 뭐죠? 공통교재는 안 써 있어요. 공통교재는 하인리의 고전적인 이론에서 직접적인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프랭크버드는 직접적인 원인만 제거 아니고 기본 원인까지 제거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공통교재 중앙소방학교 휴지 없다는 말이 하지만 알아놓으세요. 어렵게 나왔잖아요. 3번은 지금. 그래서 2번이 프랭크버드가 아니고 하인리예요. 하인리. 해설 연놨습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공기포 소화약제가 기계포를 공기포라 하죠. 기계가 이제 모타 펌프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로 모타 펌프의 준말이 모타입니다. 우리가 모타라 가지 모터. 그게 이제 기계로 한다. 그게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 그 안에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거품 안에 공기포 같은 말입니다. 기억번이 키워드 연놨어요. 유동성이 좋다, 봉쇄성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합성계면 합성제포, 줄여서 합성포라고 합니다. 수성목포 함께 그러면 니은번은 수성목포가 아니죠. 포 중에서 가장 좋은 포가 뭐죠? 불화담백포. 불화담백포를 불소담백포라고 합니다. 불소담백포.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불소하고 화합된 담백포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수성막포.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지금 비싸서 사용을 안 하고 사용하는 포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수성막포예요. 그럼 이게 좋다, 수성막포가 좋다고 책에 돼 있던데요.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책이 잘못된 거죠. 제 책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사용하는 포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성막포하고 담백포 단점을 개발한 게 불화담백포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죠. 수성막포 단점이 내열성 열에 약해요. 수성막포는 1000도 이상 그 탱크 벽 같은데 포가 소포돼 버리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담백포는 이제 그 단점이 많죠. 그 이제 단점 개발한 게 불화담백포인데 이게 비싸서 안 쓴다 해서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그 4종 분말소화약제 있죠. 분말소화약제가 1종, 2종, 3종, 4종이 제일 좋은 거죠. 3종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A, B, C급에는 3종이 제일 좋죠. 그럼 B, C급에는 4종이 최고죠. 4종은 2종에다 요소 첨가한 거죠. 2종 칼륨에다가 요소 첨가한 거. 요거는 3종이 A, B, C께 3종. 이런 게 그 소방설비 기사 시험에도 혼동되게 나와서 대학 교재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대학 교수들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C, A급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이런 화재에는 3종이 최고다. 1, 2, 4종은 A급 화재 못 쓰니까 BC급 화재에서는 4종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떤 화재인지도 모르고 3종이 효과 제일 좋다, 4종이 효과 좋다.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자, 일단 수성막포하고 불화담백포는 어떤 게 효과가 더 좋냐? 불화담백포가 효과 좋다는 이 상식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 정도는 소방관들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호 수송막부와 함께 그러면은 SIS 서브 인젝션 시스템에서 표면화 주입 방식이 뭔지는 알죠? 요 탱크 표면 아래에서 주입을 한다. 포를 위에서 표면 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수송막포와 함께하면 수송막포보다 더 좋은 불화담배포 그 두 개만 기름에 강해요. 요 기름을 뚫고 올라가지고 기름 여기까지 찼으면은 불이 여기 붙었으니까 기름을 뚫고 올라가죠. 요 기름을 요 거품이 내유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수송막포하고 불화담배포는 내유성이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불화담배포가 됩니다. 독소담배포, 불화담배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갈색 약재 독성 없다. 수송막포는 갈색이고 독성이 없지요. 포는 다 독성이 없어요. 할로겐 그 화합물 할론가스 있죠? 할론가스도 130일은 원래 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하고 만나서 독성이 생겨서 어떤 책은 독성이 없다, 어떤 책은 독성이 있다 하는데 그런 이제 내용이 개념이 안 적혀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독성이 없는데 뜨거운 열하고 만나면 독성이 생깁니다. 130일이. 다른 건 독성이 조금씩 있고요. 할론 소화약제. 그래서 이제 임용 때 바쁘게 합격한 사람은 이런 개념을 좀 모르니까 그죠? 미처 이제 알지 못하고 합격했으니까 소방관 되면서 저하고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꼭 시험 문제 아니어도 어차피 1시간 정도 60분 안에 끝날 거니까 교는 50분 40분 만에 끝나서 10분간 사람 몸 순환기 해줬어요. 50분 걸렸어요. 자, 그래서 뭐죠? 4번에는 단권화 514 기본서는 하권 26페이지에 있는데 답은 4번 됩니다. 합성포, 불화담배포, 수송막포 이렇게 돼요. 5번 들어갑니다. 화재 대응 매뉴얼에 관한 매뉴얼, 지침서를 매뉴얼이라 하죠. 설명에다 기억부터 대응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1번에 기억번이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 키워드 적어놨나요? 전문성 향상 적어놨네요. 그 다음 니은번은 실무 매뉴얼 디귿번은 표준 매뉴얼에서 키워드. 자, 이거는 어느 기본서나 다 있는 겁니다. 6번. 다음 소방안전관리 특성에 대한 설명을 이건 여러 번 나온 거고 쉬운 거죠. 이런 건 교시험에 내야 하는데 장시험에 지금 5번, 6번 이거 다 지금 교시험에 내야 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교시험에 나와야 할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게. 아마 그 교시험하고 그 장시험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번까지 했나요 지금? 6번의 일체 적극입니다. 나왔던 기출 문제죠. 그리고 쉬운 거죠. 7번 폭발에 관한 설명. 폭발에 관한 설명도 이것도 이제 교시험에 나와야 하는데 3번 화학적 폭발은 연소 폭발, 분해 폭발, 과일액체 극기관 비등에 의한 전기 폭발. 전기 폭발로 안 하고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죠. 과열 액체의 극기관 비등에 의한 전기 폭발. 열 때문에 전기가 생겨서 폭발했다. 그래서 우리 화학적 폭발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임용때 했던 거죠. 화학적 폭발하고 물리적 폭발 있죠. 화학적 폭발만 합시다. 일단 산화폭발이 있고 산화폭발이 이번에 작년에 공통교재 연소폭발로 바꿔놨어요. 그건 누가 잘못 바꿨어요. 모든 책이 거의 95% 100%가 산화폭발인데 우리 공통교재만 연소폭발로 산화폭발을 바꿔놨어요. 그 사람은 뭐 내가 바꿨다 자랑하려고 그랬나? 그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 그래서 지금은 연소폭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다음에 중화폭발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폭발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폭발이 하나가 더 있죠? 촉매폭발이 있고. 다 됐나요? 대충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봅시다. 8번에 화학적 폭발은 연소폭발, 분해폭발, 중화폭발, 촉매폭발 이래 하는데 과열, 액체 극한 비등에 의한 전기폭발. 그거는 응상폭발도 해당되고 물리적 폭발도 해당됩니다. 폭발은 이래요. 이제 화학적 폭발이냐 물리적 폭발이냐 이렇게 나누는 학설이 있고요.
기상폭발이냐 응상폭발이냐 이렇게 나누는 학설이 있는데 요거는 일본에서 온 학문이고 요거 미국에서 온 학문인데 요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 안 쓰거든요 이게. 근데 자꾸 소방학교 책에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이 다른 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 교재가 뭐고 소방설 기사책이고 근데 왜 이런 걸 쓰느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하면서 이제 였더라고. 그게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넣더라고. 지금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저도 대학 교재 할 수 없이 이걸 집어였어요. 이렇게 싫은데도 이렇게도 이렇게 두 개를 하니까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일본 걸 어떻게 미국 걸 번역해 왔는데 일본 걸 폭발은 번역해 왔어요. 옛날에 15년 20년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거 옛날 고참들 물어보면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용어 해설도 어려워요. 기상폭발이 뭐예요? 기체 상태 아니에요 이게. 기상은 그거예요. 공중에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죠? 그걸 공중을 뭐라게요? 공중을 기상이 기체 상태 아닙니다. 공중에서 폭발은. 요거는 고체하고 액체 접촉 폭발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 해설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많은 기술사 교수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이거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 가면 일본 교수들이 하나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이 논문 쏘는 사람 죽어버렸는데 접촉 폭발. 아 이거 공중 대기 중 폭발. 같은 말이에요. 대기 중 폭발을 기상이라고 하고 응상은 고체 액체 접촉에 의한 폭발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체 상태 폭발화가 안 됩니다. 분진 폭발도 기상으로 들어가. 분진이 고체지. 분진이 띠끌 먼지 고체잖아요. 그런데 기체라고 하면 안 되죠. 좀 이 정도 알아들으면 조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7번에는 3번이 잘못됐고요. 다른 건 다 맞습니다. 8번 들어가요.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건물의 동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네요. 답은 2번 바로 볼게요. 건물의 외벽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이거 참 이런 게 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창고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럼 한 동으로 보지 이거 따로 보겠습니까? 그죠? 다른 동이 아니고 같은 동이죠. 엄청 쉬운 거죠. 이거는 9번 들어갑니다. 부무주수는 간정곡격법 로이들에만 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면 쉬워집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에 옥내 연소가 완만하여 열기가 적은 연기의 경우 간접 공격의 전법을 이용하는 게 효과가 크다 했는데 적다가 맞죠. 지금 저속 분무가 간접 공격법이죠. 고속, 중속, 저속. 고속은 멀리 나가죠. 각도가 30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10에서 30도잖아요. 전개 각도가 물 나가는 각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속은 30도 이상이니까 더 넓게 퍼지니까 멀리 못 나가죠. 저속은 이제 공통교재는 없는데 60도 잡아줘야 하거든요. 60도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해요. 60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넓게 퍼지니까 나도 안 뜨겁고 배연, 연기도 막아주고 배연, 열도 막아주고 배열, 그리고 소방관 신체도 막아주고 열을. 그래서 간접공격범은 로이드레만 미국의 소방서장이었죠. 현장에서는 소방대장이죠. 그 사람이 가장 배연, 배열에 좋다. 왜? 각도가 넓어지니까. 그러면서 각도는 안 적어놨어요. 지금. 우리 보이로바에도 장시간 내려간다 했지만 왜 장시간이요? 탱크 100만 대 탱크는 저 높이가 15에서 20m인데 넓이가 15m고 그것 불 붙여가지고 열 내려가는 거 실험해 보면 되는데 그 장시간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게 실험에 그 시간이 있을 건데. 자, 9번에는 3번입니다. 그죠? 열기가 적으니까 열기가 적은 연기의 경우 효과가 적죠. 10번.
열기가 크면은 이제 확 이렇게 넓게 해서 60도 각도로 해서 덮어버리니까 되는데, 공동구 및 터널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구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구는 구멍인데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멍인데 폭이 1.8이고 높이가 2m고 길이가 50m. 그 지하구 있죠? 지하구가 우리 공통교재예요. 우리 책만이 아니고 500m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50m라고 돼 있는 부분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한 거죠. 까먹고 못한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이 페이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통교재가 안 맞는 거, 지하구는 폭이 1.8, 높이가 2m.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폭하고 높이. 서장훈이 같은 사람은 2m 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2m. 사람이 달 수 있는 구멍을 지하구라 해요. 그리고 길이가 50m 이상. 요걸 지하구라 해요. 암기법은 하나팔 2 50m, 한팔이 50m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에 지하구에 플러스 수도배관, 뭐 가스배관, 뭐 전기배관 이런 게 플러스가 되면은 공동구라고 합니다. 용어에서. 공동구도 이건 똑같아요. 지하구도 똑같고, 연소방지는 지하 공동구에 하니까 연소방지도 50m인데 500m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내년에도 500m라고 그대로 내면서 옆에다 리마크 달아놨어요. 실제 법은 50m다. 이거는 이 법은 어디가 있어요? 소방시설법 별표 4번에 있죠. 4번에. 좀 너무 막 어렵게 깊이 들어가서 어렵게 가르치나요? 어렵게가 아니고 막 이제 뭐죠? 조금 막 그러죠?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제가 딴 얘기하니까 좀 어렵나요? 문제만 씩 풀고 가면 이거 뭐 40분도 안 걸리겠더라고요. 소방 교께 40분 걸렸는데, 그래서 시간 남아서 10분간 그 사람 신체에 허파동맥에는 깨끗한 피가 흐른다.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허파동맥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을 한 10분간 해줬어요. 개념 잡아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21년도에 나왔던 거. 지금 10번에 4번 공동구에 대한 용어해설 했고요. 4번 읽어볼게요. 철도 터널의 화재 특성상 지상풍은 그냥 육지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영향으로 구내 기류가 한방향 밑줄치세요. 그거 양방향 하면 틀립니다. 이제 터널 안에는 한방향으로 흐르죠. 풍상에서 풍하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풍상 측에서 진입한 소방대는 농연으로나, 이거 쉬운 거죠. 풍하 측에서. 풍상 풍하 용해설만 알면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불면은 여기 풍상이고 바람이 불면은 여기 풍하가 되지요.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이 풍하, 부는 쪽이 풍상. 그럼 사람이 바람을 등지고 들어가야지. 여기 자동차 사고가 났다.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죠? 연기하고 뭐 열기하고 이게 다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풍하층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 풍상층에서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1번에. 어디? 10번에 4번이 틀린 답인데, 풍상층에서 진입한 소방대는 농연으로 인하여, 풍상층에 진입한 소방대는 짙은 연기로 인해서 활동이 곤란해서 안 되죠. 좋죠. 바람을 등지고 들어가니까 연기는 이리 빠지. 풍하측으로 진입한 소방대원은 짙은 연기로 활동이 곤란하다, 이렇게 돼야죠. 쉽죠? 그래서 풍상풍하가 바뀌었어요. 단어가 어디 갔죠? 10번에 4번. 그러니까 11번 들어가요. 고추건물 화재 진압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외부 공격이 심각한 화재 상황이 진행 중이면 화재가 통제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게 외부 공격이 아니고요. 보세요. 화재가 통제될 수 없다. 우리 이 인원으로, 이 장비로는 도저히 화재가 통제될 수 없다 하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외부 공격은 지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격 유보가 돼요. 공격 중지, 잠시 중지하는 거. 또 공격 유보에 대한 용어 해설이 돼요. 11번에 1번은. 맞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장은 뭐죠? 그거
빨리 해설이 그렇게 굳이 오래 안 걸릴 수 있는 그 문제들이 교하고 장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시험에 나와야 할 게 장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장시험에 나와야 할 게 교시험에.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어렵게 나와야 변별력 있고 좋잖아요. 그럼 장시험은 공부 안 한 사람도 지금까지는 임용에 있는 실력 가지고도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도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크게 전문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상식적인 거하고 임용 문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10번까지 했나요? 11번 했네요. 1번. 12번 수중구조 기술에서 잠수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2번인데 1, 3, 4가 그럼 틀렸다는 거네요. 중량 벨트가 뭔지 알죠? 그 우리 사진 나오니까 기본서에. 턱 아래가 아니고요. 눈높이에요. 그 해설 보세요. 턱 아래는 X, 눈높이가 맞다 그 말이죠. 2번은 복잡하죠? 좀 맞고요. 3번이 바뀌었죠. 건식하고 습식. 3번 좀 설명할게요. 아는 사람은 엄청 쉬운 건데 이제 처음 공부한 사람. 처음 공부가 아니네. 장이니까. 근데 그 뭐죠? 그 승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경력으로 해서 이제 교까지는 올라왔고 사에서 처음 시험 치는 사람은 건식하고 습식. 건식은 잠수복이 안에가 물이 없어요. 습식은 습하다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으면은 이게 24도예요. 어디 있어요? (24도면) 따뜻하잖아요. 그 사람 몸에 24도가 닿으면 따뜻해. 건식은 이거 일반 사람이 쓰는 거죠. 일반 사람. 이런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하세요. 일반 사람이 있는 잠수복은 습식이에요. 건식은 일반 사람 아니고 뭐예요? 강사 혹은 뭐 스킨스쿠버 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13도거든요. 요 겨울철 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요 여름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숫자가 건, 일, 습이 이렇게 외우기가 좀 그렇고 이 두 배가 아니잖아요. 12 같으면 좋은데 뭐 13, 24 뭐 이걸 12, 13으로 함정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잠수복이 습식이에요. 여름철에 그죠?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니 안에까지 들어와요. 건식은 겨울철인데 물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13도 겨울철이죠. 요건 여름철이고 그게 바뀐 거예요 지금. 12번에 3번은 밑에 해설 넣어놨습니다. 습식은 사시 24도 이하 그리고 이제 13도 이하는 건식에 사용한다. 근데 그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압력계에 4번이 틀린 이유는 2번이 맞고 압력계는 고압옷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압이라고 나왔어. 이런 게 시험장에서 보일까요? 압력계니까 그죠? 고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있죠. 12번 2번에 9에서 11바 가로 열고 125에서 150 PSI 이런 것을 그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런 함정은 안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위쪽에는 세상에 그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함정을 만들었더라고. 이번에 간이 해독작용 하잖아요. 지라가 해독작용한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는 우리 그 시험 칠 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단어 지라하고 간하고 해독작용을 어디서 하느냐 그 문장 중에 그것도 긴 문장 중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시험 이거 참 까다로운 사람이 냈어요. 그리고 잘 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조금 장은 쉽게 냈는데 그죠? 교하고 특히 위는 막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막 이상한 거 막 갖다가 붙여놓고 이랬어요. 13번 들어갈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이것도 이제 교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제 숫자는 다르죠. 교는 그때 뭐 얼마로 나왔더라? 지금 70으로 나왔죠.
그럼 이제 주차 위치는 사고 지점 후방 15m고요. 그리고 이제 유도 표지는 이제 제한 속도가 70이면 70m 이상, 제한 속도 80이면은 80 이상 그렇게 되죠. 7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죠. 4번. 1번은 전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리고요. 후방이죠. 사고 지점 후방에다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1번, 4번은 혼동할 거 없는데 4번. 그림 그려줘요? 그러면 그죠? 사고 차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5m죠. 15m에 주차하고 이 15m 그 뒤로 70m지요. 그럼 사고 차량이죠? 사고 차량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예요? 85m가 됩니다. 요 포함해서가 아니고 그죠? 요 따로 15m 정도 포함 아니에요. 포함에 70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또 70m니까 요 85m 된다. 거기에 이제 유도 표시 설치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속 100m 도로 같으면은 100m 도로 같으면 여기서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15m까지 115m 사고 차량으로부터 115m 후방으로 유도 표시 설치하는 겁니다. 14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사고 시 노출 처리 방법이다. 화학적 물리적 방법. 이것도 시간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암기법으로 해야 해요. 그죠? 암기법 제가 적어 놨나요? 응? 안 적어 놨네? 암기법을 적어야겠네. 그거 왜 안 가져왔지? 아무튼 암기법은 쉬운데 그거 답은 4번이네요. 4번이니까 나고라, 나가 유화제 사용하니까 유화철이고 라번이 오염물질 약품이나 응고하니까 응고예요. 과학적 방법이 나라가 맞고요. 물리적 방법은 1번은 덮기죠. 가번은 덮기. 다번은 전기 확산이죠. 4번이 맞고 저희 책에는 이제 물리적하고 화학적 전부 다 암기법이 쉽게 좀 괜찮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특기가 있죠. 혹시 이제 저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 제 책을 본 사람은 거의 다 지금 봤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암기법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해력,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응용력이 제가 조금 뛰어나서 그래요. 책도 좀 이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암기가 돼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암기법도 하도 많이 만들어서 중요한 건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유압 전개기, 기름의 압력으로 이제 이렇게 자동차 문짝 같은 거 전개하고 하는 거죠. 해결 방안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컨트롤 커플링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오일이 셀 때 이런 거 있죠. 박스에 들어가 있죠. 답이 1번인데 커플링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안전스크를 조인다 했는데, 안전스크를 조이는 것은 컨트롤 밸브 사이 오일이 셀 때, 기름이 셀 때 안전스크를 조이는 거지, 커플링, 링이 그 커플, 앞놈 손놈이 연결이 안 됐을 때 안전스크를 조이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제가 이제 지금 그림 그려서 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암기법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표를 봐야 하는데 좀 여기다 이제 전부 다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박스를 넣고 하면 좀 지저분해서 간단하게 답 단권 앞 241 기본서 57페이지 한번 찾아서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해설을 간단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16번 들어갈게요.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 1차 검색안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네요. 1, 2, 3번 생략할게요. 화장실, 욕실, 다락방, 지하실, 베란다, 침대, 미세, 장로, 캐비넷 등의 의식을 잃은 구조 대상자나 아이들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빠짐없이 검색해야. 여기까지 맞아요. 먼저 방에 후미진 곳을 검색하고 중심으로 이동해야죠. 후미진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지 중심에 이렇게 쓰러지기가 힘들잖아요. 불 났는데. 그래요. 요건 상식적이죠. 17번 들어갈게요. 다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산악 구조 장비로 옳은 것은 스토퍼는 이제 수도시키는 거죠. 수도에
CPR에서 스토퍼, 기구니까 스토퍼가 된 거죠. 로프 역할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4번이죠. 4번 그림. 4번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해설에 그리그리 1번, 2번 그 확보용 장비고 암벽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는 거 해놨거든요. 하강할 때도 이용하고. 그리그리 용어 해설이에요. 18번. 다음은 콘크리트 한 현상이다. 한 현상? 하나의 현상이다.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래야겠죠. 이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을 주면 더 이상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이 더욱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양생이 나쁜 경우 증가한다. 콘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그 굳어지는 그걸 양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업자들이 쓰는 거고 우리 일반 사람은 양생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이 굳어짐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미장이 뭐죠? 이렇게 예쁘게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이렇게죠. 굳어지는 게 양생이 나쁘면은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잖아요. 이 클리프 현상인데 맞고요. 제하 응력이 클수록 증가하고 물과 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는데 물과 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물과 시멘트 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데 지금 이것도 안 고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번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물과 시멘트 비가 높을수록인데 낮을수록 그대로 내가 갖다 붙여놨잖아요. 해설에. 그죠? 옳지 않은 건데 이게 높을수록이에요. 붙여놓고 곧 수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19번 까먹고 19번 내려간 거예요. 이번에 그 교하고 특히 위가 어려워서 얘기했나요? 위 25번 문제는 1시간 동안 찾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쓸데없이 어려운 거예요. 쓸데없이. 그죠? 개념 위주가 아니고 점수 안 주려고 막 이상한 데서 막 그 9급 일지 같은 거 있죠? 일지. 9급 그 세부 일지 그것도 그냥 일지도 아니고 세부 일지. 9급 대원들 쓰는 거. 그런 데서 막 숫자 같은 거 내고 숫자도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숫자 5개 합쳐서 얼마냐 막 이런 식으로 뭐 초등학생들은 무슨 뭐 하듯이 그렇게 냈어요. 위 시험은. 장시험은 그래도 쉽게 낸 겁니다. 그래서 18번이 잘못됐습니다. 해설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 다음에 19번 죽음에 대한 정서 반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 분노. 3번 협상이 아니고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수용이죠. 수용. 마지막에 수용하잖아요. 환자가 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3번은 협상에 대한 용어해설이 아니고 수용에 대한 용어해설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단권화 352 기본서 30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0번 들어갑니다. 환자 1차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차 평가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무호흡 환자에게 비저온 마스크를 통해서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무호흡일 때는 그거 호흡이 적정할 때 비저온 마스크고요. 비저온 마스크가 한번 뿜어내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재호흡이 아니고 내가 숨을 내쉬었는데 그걸 다시 빨아들이면 재호흡 마스크거든요. 한번 뿜어낸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거. 산소도 풍부하지 않고 이제 막 그 안 좋은 거 합해서 나오니까 그걸 다시 호흡을 안는 게 그 비저온 마스크입니다. 용어설이. 그래서 밑에 그 박스 보세요. 10에서 15리터 시험에 장 나오고 그리고 비저온 마스크는 이제 100%까지 산소 공급하니까 고농도고요. 그리고 무호흡이 없을 때는 포켓 마스크나 BVM이 백밸브 마스크죠. 요게 답이 돼요. 요게. 그래서 이제 4번이 안 맞는 거예요. 21번 들어갑니다. 단권화 398 기본서 393에서 4페이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3개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괜히 여기에 필요한 것만 하나 잘라버리고 2개만 넣어놨습니다. 박스 호흡이 적정할 때 하고 무호흡할 때. 21번 환자 호흡은 정상이지만 내외과적으로 인해서 24에서 22에서 44 아닙니다. 24에서 44 같으면 코삽입간이에요.
산소 투여 장비로 코사피칸인데 해설 밑에 보세요. 코사피칸 산소는 24에서 44, 유량은 1에서 6리터. 그리고 마스크 거부 환자, 약간의 호흡을 호소하는 COPD. COPD는 이제 담배 피면서 컬럭컬럭 하는 사람들 있죠. 담배 많이 피고. 그런 사람이 COPD. 즉 줄여서 코피디 환자라고 합니다. 24에서 44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22번 들어갑니다. 심장의 문제로 인해 야기제는 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3번 만성 심부전이네요. 호흡곤란, 시끄러운 호흡, 마른 맥, 축축한 피부, 청색증, 분홍색. 분홍색이 아니고 지금 공통교재가 핑크색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분홍색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옛날 문제를 수리해서 냈는가 봐요. 지금은 핑크색이거든요. 같은 말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최근에 24년도 공통교재를 보고 냈는지 옛날 문제 수리해서 냈는지 이런 걸 조금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에 대한 용어 해설 밑에 이어놨습니다. 23번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심실빈맥이죠. 빈맥이 뭐죠? 빨리 뛴다. 빈출 문제 할 때 그 빈자 빨리 뛰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뛰는데 맥박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심실빈맥이 원 이름은 무맥성 심실빈맥이에요. 무맥성은 뭐죠? 맥박 없을 무자. 맥박이 안 뛴다 그거죠. 맥박이 안 뛰. 심장이 뛰면 맥박이 뛰어야 하잖아요.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니까 빨리 뛰면서 심실이죠. 심실. 그래서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공통교재에 어떤 부분은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 빠져 있으니까 수험생이 독학하는 수험생이 혼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맥성 원래 뛰긴 뛰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뛰어. 빨리 뛰어. 약하게 빨리 뛰는데 맥박이 안 느껴져. 너무 약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심실빈맥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무맥성 심실빈맥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원어 그대로 써주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도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되죠. 약하게 뛰니까. 3번 틀렸고. 4번에 맥박이 촉진되지 않으면 이제 제세동기 있죠. 그 심장 충격기 그거 사용해야죠. 심장 충격기가 제세동기입니다. 24번 종종 담속으로 인해 야기되고 갑작스러운 윗배 또는 우상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지방이 많이 음식을 섭취할 때 악화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쓸개염, 담낭염이라 하죠. 쓸개. 우리 쓸개도 없는 놈, 간도 없는 놈 막 간쓸개. 그래서 이제 쓸개 염증이 생겼다가 이제 염증이 뭐예요? 뭐 소금이 아니고 염증은 이제 그 병의 씨앗, 병의 근원, 질병의 근원, 그 질병의 씨앗을 염이라고 합니다. 소금 염증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가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프면 의사들이 뭐 다리가 아팠다. 다리가 막 이런 데가 통증이 있고 하면 이제 다리 쪽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정확하지 않는 병명이 안 나왔을 때.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상복부, 우측에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측이 어디예요? 목이 우측이 환자 우측을 생각해야 해요. 여기에요. 이거 RUQ죠. RUQ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오른쪽 라이트 업사이드의 그거다. 퀄리티다 이거죠. RUQ가 우상복부를 우리말로 우상복부가 RUQ도 알아놓으세요. 오른쪽에 위는 왼쪽에 있죠. 우리 심장하고 맹장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게 외우는 게 심장은 중앙에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럼 맹장은 반대니까 맹장은 오른쪽에 있구나. 그죠? 맹장이 이쪽에 있죠. 맹장은 뭐라고해요? 위치가 R 오른쪽이죠? 여기는 U지 업사이드인데 로우죠. LQ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RUQ, RLQ 맹장하고 충수돌기가 다른 말이에요. 근데 같이 써요. 그냥 같이 쓰세요.
충수가 뭐예요? 기생충처럼 생겼다 그 말이죠. 맹장 위쪽에, 여기 맹장이면은 위쪽에 충수돌기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죠.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 그죠? 시간이 지금 그죠? 45분 됐거든요. 5분 안으로 끝냅시다. 맹장은 대장하고 소장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그러니까 맹장이에요. 소장에서 소장이 6m잖아요. 꾸불꾸불해서 이제 대장 1.5m잖아요. 상행 대장, 행행 대장, 하행 대장, 상행 결정, 행행, 하행 결정 그러죠. 여기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직장에 항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배설되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m 걸리죠.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6m고 여기 1.5니까 7.5m. 그럼 여기서 입으로 기관지로 해가지고 이제 샘창자가 12지장이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시간 있으면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는 해요. 하는데 좀 1시간 안으로 끝내야 하니까요. 답은 쓸개염이에요. 쓸개염. 쓸개염이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우상복부 R6Q에 있는 거. 영어로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쓸개는 독소 간에서만 아니고요. 쓸개에서도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주는 작용도 위장 옆에 있는 장기들은 다 소화작용을 같이 해줍니다. 신장까지도. 25번 들어갑니다. 구급대원이 성인 신정지 환자에게 기본 심포소생술 중 제세동했을 때 이 환자에 변화가 없다. 변화 없으면 어떡해요? 제세동을 했는데 변화 없으면 바로 심장을 30번 눌러줘야죠. 어디 있어요? 1번 가슴 압박이죠. 30번. 그래서 무조건 심장이 안 뛰면은 이제 폐도 허파도 정지돼 있고 이제 사람이 뭐죠? 4분이면 뇌가 죽어요. 그걸 뇌 살아가죠. 10분, 15분이면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심장을 눌러주고 그리고 꼬마 있죠. 꼬마 어린아이 꼬마가 이제 911로 전화해서 미국에서 엄마가 화장실에 저기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뭐 가슴도 안 뛰어요. 그러면 꼬마야 그 뚫어뻥 있니? 집에 이제 소방관이 그 뚫어뻥 하수구 뚫는 거 그걸로 엄마 가슴을 좀 눌러줄래 해가지고 실제로 엄마를 살린 그런 그게 TV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안 되면은 이제 그런 여러분들 소방관이니까 그런 상식을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해서 50분 만에 교하고 똑같이 끝냈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은요, 이제 우리 뭐죠? 이게 장이죠? 교장위 3개를 아마 실어 놓을 거거든요. 소준사에서. 이게 무료죠, 이게? 그러면 나는 장이니까 장만 보지 말고 이제 내년에 또 앞으로 시험 칠 것 같으면은 교 것도 보고 위 것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